네, 안녕하세요. 뿌세TV 헌석생 강사입니다. 저는 제가 상담한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클라이언트가 오셔가지고 도대체 얼마까지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쓸 때 무이자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다. 근데 이 이유가 우리가 1년에 이자를 1,000만 원 이상 안 주면 증여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1,000만 원을 4.6%로 나누면은 금액이 정확히 2억 1,739만 1,304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금액까지는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증여세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어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상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이상 넘어가면요, 이자가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 1,0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내가 2억 1,700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리고 싶어 부모님한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시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4억 원을 빌려요 부모님한테. 그러면 4억 원을 빌리면은 그 이자 비용이 1,840만 원이 나오거든요. 최소한 1년에 이자가 1,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이자를 840만 원 정도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증여 문제가 안 생기겠죠? 그러면 840만 원은 얼마냐? 4억 원에 840만 원 하면 2.1%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4억 원을 빌릴 때 내가 2.1% 초과되는 금액만큼 차용증의 금액을 쓰시면은 이율이 낮아도 여기에 대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자녀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만 쓰면 괜찮은가? 이거 괜찮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거 좀 웃긴 얘기지만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요? 돈을 빌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거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나중에 안 줘도 뭐 크게 문제 안 되겠지가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 자식 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국세청도 알고 있어요. 국세청도 부모 자식 간의 돈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봅니다. 왜냐? 이거를 돈을 빌려줘도 제때제때 갚는 경우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증여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차용증만 써놓는다고 해서 이게 과연 국세청에서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갚겠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걸 갚을 능력이 되는가. 능력이 되는 건 어떻게 알아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떼보면 알아요. 자, 두 번째, 갚은 내역이 있어야 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차용증을 썼어요. 부모 자식 간에. 근데 차용증을 써놓고 3년 4년 동안 돈을 하나도 안 갚았어요. 그러다가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세무조사 나오니까 그때서야 세무조사 기간에 돈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받아들여 줄까요? 받아들여주지 않습니다. 차용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을 쓴 그 기간 내에 원금이나 이자를 꾸준히 갚은 내역도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네 번째, 자녀에게 내가 증여를 해줬어요. 근데 오히려 이번에 차용증을 안 썼어요. 그러면 이건 받아들여 줄까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되냐면요, 차용증이 없어도 실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은 내역이 있으면은 증여세 부과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차용증 안 쓰시더라도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실 때는요, 이런 내역을 꼭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만약에 상환을 하는 도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원금에 대해서 부모님의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냥 뭐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상속세 조사할 때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번외로 제가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차용증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자식한테 매달 용돈을 300만 원씩 줬어요. 300만 원씩 계속 주고 있다가 증여세 신고 안 하고 계속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300만 원씩 모은 거를 10년을 모았대요. 10년 모으면 얼마예요? 3억 6천이죠? 그럼 이걸로 집을 사도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매달 용돈 300만 원을 증여세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나중에 집 살 때 증여세 부과가 될 것 같으세요? 정확히는 이게 매달 용돈으로 300만 원씩 줄 때는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소모성으로 쓰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를 안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부동산을 사거나 동산을 산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형성했죠. 재산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은 확정 일자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차용증을 본인이랑 썼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뭐 2년, 3년, 4년 후에 세무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차용증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차용증을 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차용증을 어제 썼는지 1년 전에 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확정 일자를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확정 일자는 공증을 받으셔도 되고, 그리고 우체국 가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셔도 되고, 법원, 등기소 가셔서 확정 일자를 받으셔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확정 일자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걸 하는 이유는 이 문서가 그때 당시에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용증만 썼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꼭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하셔서 확정 일자를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지금까지 제가 차용증을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뿌세TV 허윤석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